이건 명품이지? 그래, 옷이 참 곱고 예쁘다. 너 정말 마음에 들어. 신상인데 알아보시네요? 아유, 그럼. 난 고리타분한 다른 시어머니랑은 달라.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난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꾸미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게 좋다. 치마도 더 짧게 입고 다녀도 좋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담배는 피우니? 뭐 예전엔 잠깐 피웠어요. 그래? 끊었다니 아깝네. 그 좋은걸. 그럼 술은? 술도 잘하니? 소주는 2병 정도 마시고 맥주는 배부르지 않으면 계속 먹을 정도? 어머, 너 정말 마음에 쏙 드네. 내가 그간 쟤 때문에 참 속이 뒤집혔는데 널 보니까 시원시원 아주 기분이 좋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네 형님이 되는 거야. 너도 고리타분한 형님 모시느라 힘이 좀 들 거다. 아이, 뭘 모셔요. 그냥 사는 거지. 저는 이런 위계질선 별로라서 그냥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아유, 그래? 친하게? 우리 새아가가 아주 마음이 곱네. 저 딱히 착하진 않은데. 뭐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시어머니의 계획은 그랬을 겁니다. 동서의 환심을 산다. 그리고 같은 편이 돼서 저를 괴롭힌다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가 도통 관심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부분은 도련님과 소름 끼치게 비슷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걸 알아차리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됐고 돌이킬 수 없었죠. 다만 동서 내외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와 꽤 떨어져 있었기에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에 가끔 들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게 못마땅했는지 평소엔 하지 않던 김장을 하겠다며 집합을 시켰습니다. 한참 배추를 썰고 절이고 있을 때 동서가 뒤늦게 왔죠.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무장갑을 벗어서 동서에게 던졌습니다. 얼른 오라니까 뒤늦게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니? 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주면 뭐래?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 시간에 왔겠어? 뭐해? 얼른 끼지 않고. 그러자 동서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장갑을 끼더군요. 그리곤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장갑이 이것밖에 없으세요? 남이 쓰던 거라 전 좀 찜찜해서요. 집안 어른이 그따위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지. 이게 가정교육의 문제인가요? 평일에 저나 형님이나 다 일하고 있는데 왜 이 집에서 먹을 김장을 저희가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요즘에 김치 다 사 먹는데, 그리고 여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김치 담은 적도 없다면서요? 설령 갑자기 할 생각이 났다고 해도 날짜를 이렇게 잡은 거부터가 잘못이죠. 무엇보다 전 저희 집 김치가 더 좋아요. 각자 집 김치를 더 좋아하면 그쪽 집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고, 여긴 제가 올 곳이 아니라 제 남편이 와야 했죠. 뭐?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어른? 어떨 땐 시원시원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열린 사람이라고 하더니 어떤 때는 어른 대접의 유교적인 예의범절? 그거 좀 치사하지 않아요? 내가 동창의 딸이라고 그냥 풀어줬더니 아주 예의는 국을 끓여서 먹었니? 희한한 일이었죠. 비슷한 성격이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을 정도로 이전과는 달리 날이 잔뜩 서 있었고요. 하지만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가 저를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져서 결혼 생활이 편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동서에게 몹시 고마웠죠. 그 김장날에도 화가 난 시어머니가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배추를 쓰레기통에 모두 넣어서 버렸기에 끝이 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동서와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봤습니다. 형님도 제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하라고요.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덜 건드리면 속이 편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제 성격이 그래요. 엄청 싸가지 없어 보일진 몰라도, 아니 뭐 설명할 건 아닌데 상대에게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나가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절대 물러나는 타입도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랑 어떻게 친구가 됐지? 아, 들었어. 동서 어머님이랑 시어머님이 학교 동창이라고. 상견례 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솔직히 좋은 점이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욕먹을까봐. 근데 시어머니는 좀 계속 사람을 자극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집 열쇠 수리공 불러서 강제로 따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자기가 조금만 열받으면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가 갑자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충분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전에 해서 효과 있었던 것들을 모두 동서에게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짓들이었죠. 이전엔 저희 집 서랍을 뒤진 것에 그쳤지만 동서는 화장품과 가방, 그리고 집에 뒀던 현금까지도 싹 들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말을... 아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미안해. 왜 형님이 미안해요? 말해도 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희 남편도 틱틱거리긴 해도 혼자 자기 키웠다고 또 엄마라면 끔찍해하는 인간이라.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형님네도 그렇죠? 응. 더구나 우리 남편은 서방님보다 성격도 유약한 편이라 절대 반기를 못 들어. 최악이네. 그래도 제가 들어와서 좀 편하시죠? 제가 웬만한 건 다 화살 제가 맞아드릴게요. 저는 그런 거 끄떡 없어요. 스트레스를 애초에 잘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이라도 고마워. 근데 그것도 쌓이면 병이야. 그냥 피해. 그래야 동서가 행복해. 와, 지금 좀 소름. 우리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짧은 치마에 요란한 화장에 온몸을 두른 명품. 겉으로 보고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서는 실제로는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 스스로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주 가끔 저녁을 함께 먹곤 했는데 어느 식당에 가도 사장님들이 반겨주고 주방 이모님과도 친했죠. 성격도 굉장히 호탕한 편이었기에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동서와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모진 말들이 중화되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저를 위해서 대신 화를 내주기도 하고 제 편이 돼주기도 하니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음식 장만을 하고 동서의 지휘로 저희 남편과 서방님까지 가세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했죠. 헌데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 둘이 같이 다니니 당장이라도 떨어뜨려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생일날에 내 동생을? 동서도 가족들을 부르라고 했다고? 아니, 어떤 시댁에서 자기 생일이라고 며느리 가족들을 부른다는 거야? 그니까요. 진짜 어이없죠. 우리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말하는데 명치를 쳤다니까요. 저번 명절에 오랜만에 친구한테 축하받고 싶다고 할 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 음식들이며. 그냥 시키자. 요즘 가정식 뷔페로 시켜도 된다고 하더라고. 오, 형님, 어쩐 일로. 시어머니 생신이 월요일이야. 일요일에 하실 분도 아니고 무조건 월요일에 할 텐데 직장인들의 월요일은 의미가 다르잖아. 눈 뜨면서 퇴근하고 싶어지는 날 우리가 음식까진 못해. 그럼 음식은 해결이 됐는데. 진짜 또 왜 그러는 거지?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지나갈 거야. 좀 더 참아보자, 응?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죠. 저희 부부와 동서대회가 돈을 각출해서 최고급 뷔페를 불렀습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타협을 하면 저희 보고 차리라고 할 게 뻔했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케이크와 와인, 꽃다발까지 그렇게 준비해서 제 여동생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이미 동서 내외와 동서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까지 와 있더군요. 화려하게 드레스를 걸친 시어머니를 봤을 때 좀 유난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턱끝을 들고 있는 모습도 그랬죠.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를 시작했고 얼마 뒤 생일 선물을 하나씩 뜯어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뭐야? 머플러? 이건 누가 산 걸까? 아유 사돈, 그건 제가 샀어요. 어머 명품이네? 근데 색이 좀... 그리고 사돈이 뭐야 친구끼리. 누가 보면 우리가 안 친했다고 오해라도 하겠다. 우리 꽤 친했잖니. 아유 아닙니다. 예의는 갖춰야죠. 그러게 넌 그런 부분에선 참 예의가 넘치는 편이었지. 예전에도. 근데 네 딸은 좀 자유분방하게 키운 것 같더라. 나 솔직히 네 딸 아니었으면 진작에 끝내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때 서방님이 나서서 제지를 했습니다. 엄마, 좋은 자리에서 무슨 말이야? 끝은 무슨? 친구끼리 장난이지 장난. 이해하시죠 사돈? 네. 그때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여기저기 금이 가는 살얼음판처럼 동서의 인내심도 바닥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식탁 밑으로 동서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자, 제발. 동서 역시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지 표정을 풀고는 식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니? 상견례 때 너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다니.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지. 예전에 너 내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니? 그렇지. 그니까 너 결혼 참 잘했다. 남편 잘 만나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한시름 놓여. 솔직히 너 중퇴하고 나서 어디 공장이나 취직해서 살 줄 알았어 난. 그런데 그때 식탁에서 덜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서인 줄 알고 봤지만 동서도 어디서 나오는 떨림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고 그게 동서의 어머니 쪽에서 나는 걸 확인했죠. 동서는 놀라서 자신의 어머니 손을 잡았지만 계속 덜덜 떨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헌데 저는 그걸 본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게 됐죠. 여전히 턱끝을 올린 채 내리깔아보며 아주 비릿하게 웃고 있는 걸 말입니다. 엄마 왜 그래? 먹은 게 잘못됐어? 뭐 어디 아파? 동서와 동서의 여동생 둘 다 상태를 살피는데 시어머니는 거만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묻더군요. 옛날 생각이라도 나나 봐? 그렇지, 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네 딸은 그게 안 되더라고. 널 닮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감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할까? 그냥 하나의 경고야, 경고. 늘 당당하던 동서였지만 상황 파악을 못하니 계속 당황하기만 했고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말리고는 있었지만 애초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았죠. 그냥 덤덤하게 밥이나 좀 먹자 라는 느낌의 말투였을 뿐이었습니다. 동서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물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자 어머님의 휴대폰을 빼앗아서는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5분 한 그 정도 후에 화장실 안에서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동서는 성큼성큼 시어머니에게로 가더니 그대로 뺨을 후려쳤습니다. 마치 정정 같은 정적이 지났고 서방님과 저희 남편이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서는 몸까지 떨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발길질까지 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틈에 일어나더니 동서의 어머니의 뺨을 갈기는 겁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동서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감았죠. 야 이년아,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어? 지금 누굴 때려? 엄마 괜찮아? 당신 미쳤어? 이혼당하고 싶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놔! 머리채 놔! 뭐 하는지? 그러는 너네 엄마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장난이라고. 우리 엄마 자퇴한 게 너네 엄마 때문이라고 알아?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를 괴롭혔어. 학교 폭력으로. 근데 뻔뻔하게 동창? 동창? 그러자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아니지? 아니야. 제가 사람을 잡네. 그럼 물어봐. 물어보면 되잖아. 하지만 동서는 그 상황을 보고는 인위적으로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휴대폰 자동 녹음되거든?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그대로 들어있더라. 믿기 싫으면 들어봐. 동서는 휴대전화를 식탁 가운데 던졌고 그 안에서 욕설을 내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됨됨이를 먼저 운운하면서 네 딸년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더니 왕년에 자신이 했던 폭행과 폭언 그대로를 되물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은 기존의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늘을 신발에 넣어놓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담배를 여러 개 입에 물려 불을 붙이는 짓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는 모두가 놀랐지만 동서의 어머니만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런데 서방님이 가만히 있다가 얼른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곤 말했죠. 어릴 때 실수잖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당신한테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을 어쩌라는 거야? 그 말에 동서는 이성이 끊어진 사람처럼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그 뒤에 숨어있던 시어머니가 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서방님이 끼어들어 동서를 밀쳐내자 동서와 함께 온 여동생 그리고 덜덜 떨기만 하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때리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딸의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여보 말려봐.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화가 났고 이 집 남자들에 대한 분노가 밀려왔어요. 죽어도 엄마 편이라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이혼시킬 거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엉망이 된 머리를 한 동서가 말했죠.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붙잡아도 나가려고 했네요. 여보! 왜? 너네 엄마 편 또 들어보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네 엄마, 우리 엄마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학창시절엔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기보다 더 잘 살고 화목해서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 애초에 우리 엄마 괴롭히는 저런 악마 같은 게 시어머니였으면 시집, 이런 더러운 집에 시집 안 왔어. 평생 혼자 살고 말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차근차근. 차근차근?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저런 미친 시어머니보다 그걸 엄마라고 감싸는 너 같은 아들 때문에 대부분 이혼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제발 재혼하지 말고 엄마랑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동서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었죠. 다만
그 이혼의 책임을 가리려고 소송까지 갔고 시어머니는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저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충격 때문인지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는 제게 이전과 똑같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게 됐죠. 그나마 동서가 있었기에 힘든 시집살이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전엔 남편도 노력을 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아무래도 없는 말수가 더 없어져서 저 혼자 오로지 감당을 해야 했거든요. 이 봐라, 행동 꿈뜬 거 봐. 느려 터져서는. 저 하기 싫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싫어? 촌스럽게 왜 2번 물으세요? 싫다고 했잖아요.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주말마다 오는 것도 지겹고요. 목욕할 때도 문 두드리는 것도 신물나고요. 제가 목욕할 때 일부러 보일러도 끄셨죠? 나이를 먹어도 어쩌면 하는 짓이 학창시절의 그대로인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릴 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노망이죠. 노망? 이런 미친. 너도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네 딸 아빠 없이 키우고 싶어? 협박인가요? 이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너 미쳤니? 네, 미쳤네요. 예전에 친구들 괴롭히는 재미로 사신 것 같은데 그게 며느리로 바뀐 건가? 근데 결국엔 자기 소중한 아들을 전부 이혼남 만들고 끼고 살게 됐네요. 야! 이 썩을 년이 뒤질라고! 시어머니는 눈을 까뒤집으시면서 손을 올렸고 저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계속 버둥거리면서 제 배를 때리기에 밀어버렸죠. 어머님, 착해 보이고 만만하다고 성격 없는 거 아니고요. 그냥 봐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 나이 먹었으면 깨닫기도 하셔야죠. 적당히 까부세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칼 맞고 죽어요. 아셨나요? 저는 그대로 장갑을 던져놓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을 통보했고요. 그런데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오더니 제 손을 이끌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을 보겠다고 했죠. 집을 보다니? 우리 이사 갈 거야. 회사 때문에 멀리 못 가더라도 이사 가자. 단독주택도 괜찮을 것 같아. 출퇴근이 힘들긴 해도. 이혼하자는 말 못 들었어? 절연했어. 뭐? 엄마랑 나 인연 끊었어. 거짓말이지? 당신이? 엄마 말이라면 내내 하고 넘어가는 당신이? 사실은 남편은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제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함부로 하긴 했어도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 일로 자신도 생각을 많이 정리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녹음을 듣는 순간 나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어. 억지로 인연을 끌고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엄마를 대할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깨달았던 건 나한테 소중한 건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거였거든. 이번엔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여기 경기도까지 이사를 오게 된 거였죠. 현재는 우리 가족 몹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동서와도 아직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고요. 대신 언니 동생이라는 호칭으로 바꿨죠.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 시원하다면서 어디 글이라도 써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죠. 사실 전 늘 참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화가 나는 세상에 살기에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은 결국 제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때로는 화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소중한 건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감정을 누르고 지키기 위해서 웅크리고만 있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걸 가끔은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